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원주시 의회에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된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 지원 조례인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대표 발의한 원주시의회 강문근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조례안이 제정되다 보니까 좀 많이 주목도 받고 있는데, 이 아동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동안에 그 교사들과 학생들하고 그 갈등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서로 간의 사회성 부족으로 인한 또 갈등도 있었고, 학부모와 교사 간의 불신 등으로 인한 갈등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갈등들을 수면에 올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정착화도 하고 앞으로는 이런 갈등 구조를 좀 개선해 보자, 이런 취지로 조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조례로 앞으로는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갈등이 좀 더 적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태 조사라는 걸 실시할 것인데요. 이런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교육 현장에 뭐 많은 그러한 이견들,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의 문제점도 파악을 하고 공감 능력을 좀 향상시킬 그런 기회도 좀 갖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죠. 네. 예. 앞서 오프닝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교권 침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좀 발의하셨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배경이 좀 있었을까요? 뭐 배경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네. 사람들이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안에 이제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현안 중에 하나가 됐었고, 또 민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교사들의 민원도 있었고, 또 피해에 대한, 그리고 또 학부모들에 대한 민원들도 있고 뭐 그랬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조례안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힘든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자세히 보지도 않고 좀 에이 그걸로 되겠어 뭐 이런 반응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은 좀 없으셨어요? 조례안 준비하면서? 이 가장 어려웠다기보다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이 학부모들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교사들의 문제인데요. 학부모들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미 학부모들이 어린 시절을 거쳐서 학부모가 되기까지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많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네. 이미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그러한 좀 늘어나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가 이미 학생들이 자라면서 경쟁 구도에서, 무한 경쟁 구도에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학부모들이 이미 자기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가르치고 이런 관계에서 인식이 좀 부족한 특히 인성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한 것들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거리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교사들의 문제인데, 교사들도 지금 현재의 교육 환경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더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까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까봐 또 저는 또 고민을 안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점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그 세대인데, 저희 때도 저희 친구들 보면 뭐 형제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많이 얻어먹고 뭐 그랬을 때라. 예. 네. 자, 이 조례에 대해서 주변의 반응들은 좀 어때요?
주변 반응들 이게 뭐 처음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뭐 관심이 많아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질문도 많이 하고 또 특히 언론에서 많이 다뤄줬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많이 좀 하시고 원주시 같은 경우도 인성교육 관련해서 뭐 이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센터를 좀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강원도 그 교사 노조 같은 데서도 이러한 조례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실효성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러는 네.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다 크게 보면 다 관심도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확산성을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앞서 뭐 교권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교사하고 학부모 간에 생기는 갈등 이게 가장 크잖아요. 네.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 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교사하고 학부모의 갈등의 근본적인 것은 이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학생으로서 이제 그 사회에 그 발을 들여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이 저는 뭐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 가족은 있는데 가정은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가장 큰 이유가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고요.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이라든가 사회적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그런 여건이 좀 조성되지 않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원 폭력, 학생들 간의 괴롭힘이나 이 학생의 문제는 문제 있는 학생이 이제 부모들이 부모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하는데 저도 많이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소통 그 아동 소통 지원 조례, 아동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이 소통이 중요하긴 한데 좀 막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이유, 이 이유는 좀 뭘까요? 소통이 중요한 것은 일단은 아이들이 왜 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그게 가장 커다란 것들이 우리 이제 그 뭐 아이들이 게임 문화가 바뀌었다든가 또 부모들이 그 무한 경쟁 시대에서 자꾸 이제 그 글로다 밀어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와 그 아이들 간의 그 대화가 부족했고 네. 또 학생들 간에도 대화가 그 공감을 갖고 있는 대화 특히 이런 것들을 서로 잘 갖고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뭐 우리 사회의 좀 병폐 아닌 병폐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소한 것에서도 좀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사실 이 운전도 사실 소통 아닐까요? 그렇죠. 방향지 시동 켜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게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런 게 좀 무시되고 있는 것들이 좀 기본을 지키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나와서도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자, 이번 지원 조례를 통해서 좀 어떤 변화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하시는가요? 가장 큰 거는 좀 이제 그 사회적 갈등도 저는 뭐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네. 갈등의 그 기초가 아이들의 갈등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참 심각한 사회 현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 부모들의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도 좀 실시해야 되는 게 맞고 그 학생들과 교사들 간에도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가장 또 학생과 학생들 간에 서로 정말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주제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줘서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좀 인정하고 서로 그 뭐 따뜻한 배려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들을 좀
어른들의 입장에서도 좀 자꾸 이렇게 베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저도 뭐 신조어가 그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사는데 사실 그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 조례를 통해서 뭐 아직 시작이지만 큰 변화를 벌써 한 술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좀 변화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주 지역 이슈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결국 원주 시민 최근에 이제 원주의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이야기 좀 가져볼게요. 최근에 이제 원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답변자의 83.5%가 관내 문화예술 공연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어느 지자체에도 늘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 욕구라는 게 있는데 맥슬로우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뭐 안전하게 또는 좀 더 조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욕구 또 그것을 지나치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들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족하고 나서 느끼는 것이 문화예술 쪽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가치 실현이라든가 또는 뭐 그 생활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자꾸 그런 쪽에 그 관심을 넘어서서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그런 쪽에 이제 뭐 관여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83.5% 정도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원주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좀 부족하다는 것이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최근에 그래서 살짝 이 앞에 질문 밑밥을 살짝 깐 거는 이 오페라 하우스 건립이거든요. 예,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원주에 오페라 하우스가 있다는 것은 어떤 공간이 좀 늘어나니까 문화예술 공간이 늘어나니까 좋은 장점도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성이나 의지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장 커다란 대표적인 거 한 가지 좀 지적을 좀 하자고 하면 이 지금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들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되고 또는 어느 정도 그러한 것들이 그 뭐 좀 가시적인 성과를 깔고 그러한 매트리스 위에서 그 얘기들이 되고 회자돼야 돼서 뭐 좀 가시적 성과 자체를 그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그러한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오페라 하우스 건립 경우 이제 사업 대상지가 왜냐면 지역구에 이제 옛날 종축장 부지를 좀 많이 고려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좀 어떤 것들을 좀 미리 좀 해결하고 추진이 돼야 될까요? 지금 그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그 토지 소유주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가 강원도시개발공사라는 데서 가지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이 부지가 그 부채 비율하고 뭐 영향이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원도나 원주에서 사준다고 하면 원주시에서 사준다 그러면 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강원도로다가 이관을 시켰을 때는 본인들의 어떤 존립에 당장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좀 미리 협의가 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과정이 아예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뭐 오페라 하우스를 종축장 부지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부지 가격만 놓고 봐도 한 그 지금 18,000평 정도 되니까 그쪽 시세로 한 600만 원만 잡아도 그 평당 한 뭐 1,000억이 넘죠. 그리고
그 건축비도 한 뭐 1,500억 이상 든다고 놓고 보면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이 필요한 건데 과연 이제 강원도하고 원주시가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일단 해결해 뭐 놓고 봐야죠. 네. 예산이 3천억이 소요되고도 사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데보다 사실 뭐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도 크게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해결해야 될 게 많이 있긴 하네요. 자, 근데 만약에 방곡동에 오페라 하우스가 건립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좋죠. 당연히 건립되면 좋은데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의 아니게 이 변칙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효용 가치를 가지고 갈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뭐 많이 만들어서 또는 아니면 뭐 휴게 공간화를 많이 야외에다라도 뭐 한다든가 아니면 그 공연 문화 이제 우리가 이제 오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페라 하우스 외에 다른 공연 그런 문화 시설도 좀 갖춰간다든가 이렇게 다양성을 좀 챙겨서 뭐 진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 문제는 차차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의원님 모신 김에 지난달 26일 첫 삽을 뜬 또 가장 관심을 가졌던 이 불온산단 이야기도 좀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업 시행 15년 만에 드디어 이제 첫 삽을 떴는데 오랜 기간 답보 상태였다가 이제 사실 이제 첫 삽을 뜨니까 기대도 이제 모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려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성공적인 불온산단 조성을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이 선결 과제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이 뭐 이런 불온산단 같은 사업들의 그 성공은 분양 성과입니다. 그래서 분양 성과가 좋아야지만 뭐 마무리가 잘 되는 것이고요. 이제 분양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주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데 원주시가 이 불온산단이 민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 가까이 지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중에 하나거든요. 또 그러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뭐 도로라든가 아니면 그 폐수 처리 그다음에 뭐 전력 공급 뭐 이런 것들 그 중에 이제 뭐 브론 IC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미리 그 분양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예산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고요. 그쵸.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사전에 조율하고 협력해서 추진이 돼 가야지 잘 병행돼서 가야지 분양 성과를 좀 높이게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불온산단의 성공은 분양이다. 맞습니다. 예, 분양과 함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이게 15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분양을 그러니까 그 산단을 분양하려고 하는 시행사가 있는데요. 이 시행사들은 금융사하고 건설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건설사들이라든가 금융사들은 자금을 투입하는 입장이나 그 책임지고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그 분양 성과를 위한 뭐 입주 의향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그 안정적이어야지만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뭐 그런 부분들이 없었죠. 부족했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대형 건설사가 그 뭐 참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예, 그렇군요. 자, 앞으로도 이제 원주시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계속 발로 뛰실 텐데 당부의 말씀 뭐 이런 거 있다면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시죠. 원주시는 지방의 중소 도시입니다. 하지만 또 원주시 나름대로의 그 특화된 그러한 원주시만의 자랑거리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원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 그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나 미래지향적인 여건이 잘 마련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원주시가 더욱 성장해서 원주 시민이 행복하고 또 좋은 조건에서 근사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예.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